한국,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고만 배웠는데 도대체 왜 이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걸까요? 친구들 모두 한국은 별로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뒤에서는 몰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겼고 살짝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한 거리, 높은 빌딩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친절하게 대화하는 사람들까지. 이건 제가 배워온 한국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언젠가 그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커져버렸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북부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중국이 강하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 나라는 중국의 도움과 힘에 의지한다고 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한국은 가난하고 항상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농담하면서 웃기도 했죠. 그래서 제 친구 샤오팅이 갑자기 휴대폰에 이상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샤오팅이 혼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다가가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꺼버리더라고요. 뭐 보고 있었어? 하고 물었는데 샤오팅은 당황한 얼굴로 그냥 동영상이야 라고 대답하더니 얼른 가버렸어요. 조금 의아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친구인 웨이링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웨이링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해서 물어보니 이번에는 솔직하게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별로인데 드라마는 재밌어라면서 쿨하게 말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우리한텐 한국이 가난하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배워왔는데 왜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선 한국 콘텐츠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괜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만 보고 그만두자 하고 다짐하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와 인물들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배우들이 마치 진짜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몰입감이 대단했어요. 중국 드라마에서 잘 보지 못한 섬세한 감정 표현에 매료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배경도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등장인물들이 깨끗하고 밝은 거리를 걸어 다니며 멋진 건물들 사이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느 장면에서는 강가에 앉아서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배경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상상하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늘 가난하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화면 속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드라마를 계속 몰래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이 몰래 시청할 정도로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무실 때 이어폰을 끼고 살짝 또 한 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을 보고 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도 눈에 들어왔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작은 인사와 사소한 감사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라서 더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VPN을 켜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려는 순간이었죠. 낮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밤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어와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 그리고 매력적인 장면들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드라마 속 주인공이 깔끔한 거리에서 친구와 재밌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이 어딘가 따뜻하고 정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화면
속 세상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로 뭔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이불 속에 갇혀 있어 등은 차갑고 방 안은 깜깜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샤오밍, 아직 안 자니? 어둠 속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 화면을 급히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휴대폰의 불빛이 이미 이불을 통해 새어나온 상태였죠. 전 정말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이불을 슬며시 들추고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보는 거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켰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하면 크게 실망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아, 그냥 동영상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변명을 했지만 아빠는 화면을 잠깐 보시고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 아닌가?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네, 사실 친구들이 몰래 보길래 저도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셨고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샤오밍,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 콘텐츠는 안 보는 게 좋다고 했는지 알지? 한국 드라마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런 나라들은 결국 아빠는 조용히 말씀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알아요, 아빠. 근데 그냥 드라마라서 그런 건지 화면 속 한국이 정말 멋져 보여서 잠깐이라도 그 세계에 빠져들고 싶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두 번만 보고 그만 보는 게 좋을 거다. 우리나라와 한국은 다른 점이 많으니 너도 이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이 한국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에게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여전히 한국을 비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몰래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화면 속의 그 거리를 제가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그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강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지, 정말 드라마처럼 따뜻하고 친절한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가는 건 꿈처럼 멀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학기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저희 소원이었던 한국 여행을 보상으로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탐탁치 않아 하셨던 부모님이셨지만 어렵게 허락을 받고 드디어 기대하고 있던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했어요. 바닥도 반짝이고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필요한 말을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티켓을 샀어요. 역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보니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끔씩 나무와 꽃들이 심어진 공원이 보였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이제 진짜로 한국을 체험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날은 그저 한국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숙소 주변부터 천천히 걸어 다니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지만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이고 작은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가게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며 여기저기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물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편의점에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과 음료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삼각김밥, 떡볶이,
라면 같은 음식들도 전부 있었죠.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서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길을 걷다 보니 한강이 보이는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강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한강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변을 따라 놓인 잔디밭과 공원 벤치, 거기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강을 따라 걸으면서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강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했고 도시는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예의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도 없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올 때까지 안전하게 막아주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앉으니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크게 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구경하면서 그 시간을 즐겼어요.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거칠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는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밀치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언어와 억양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불편한 시선을 보내며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심과 예의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서울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카페에 가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홍대에 있는 한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고가의 커피와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였지만 서울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의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고 밤에는 야경을 보며 여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 저는 한국의 평범한 일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주로 다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조용하고 일상적인 한국의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어요. 빵집, 미용실, 세탁소 같은 가게들이 조용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빵집에서 나는 빵 굽는 냄새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빵집 창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작은 가게 안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방금 구운 빵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빵집 안으로 들어가서 각 구운 빵 하나를 사서 나왔습니다. 따뜻한 빵을 한 입 베어 보니 그 맛이 참 좋았어요.
아주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셨던 그 순간이 떠올라 기분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니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침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걸음이었지만 질서를 유지하며 서로 피해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도로를 비추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공원을 발견했어요. 공원 입구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햇살이 반짝거려서 너무 예뻤어요. 공원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조깅을 하고 계셨고 다른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벤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참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길을 따라 계속 걷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가게들을 둘러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중 하나는 전통차를 파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찻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요한 분위기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 전통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나무로 된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따뜻한 대추차를 주문했습니다. 차가 나오자 그 향이 참 좋았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이 작은 순간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깊이가 있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차를 마시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찻집을 나온 뒤에는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저처럼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주인 아저씨가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야채와 과일 가게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과 인사를 나누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들이 진열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떡집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떡집 안에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떡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떡 하나를 사서 맛을 보았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떡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시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며 생동감 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활기차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나와 다시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낯선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김치찌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빨간 국물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입을 먹자마자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한국 음식의 강렬한 맛이지만 묘하게 따뜻하고 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각자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직원과 주고받는 인사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젠 제법 서울의 길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책가방을 메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그런지 그들의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한국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서로 친근하게 어울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다시 한번 지나쳤습니다. 강가를 따라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한강의 비친 반짝임이 참 아름다웠어요. 밤하늘과 도시의 조화가 인상적이었고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며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배려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경복궁을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과 바쁜 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역사적인 궁궐은
한국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곳 같았어요. 고대 한국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며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하철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역에서 내려 표지판을 따라가자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경복궁 입구는 참 웅장했어요. 높고 아름답게 채색된 대문이 제 앞에 서 있었고, 궁의 색감은 파란 하늘과 잘 어우러져 빛나는 듯했어요. 문을 지나자마자 넓게 펼쳐진 궁의 마당과 나무들, 그리고 목조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곳엔 고층 빌딩도 없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주 건물은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넓은 지붕과 우아한 구조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건물 하나하나에 정교한 색채와 나무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의 옛 왕들과 왕비들이 이곳을 거닐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거라 상상하니 이 장소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그 강인함을 담고 있는 공간 같았어요. 마당을 돌아다니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한복은 부드럽게 흐르는 선과 선명한 색감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도 한복을 입고 이곳을 거닐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근처에 한복을 빌려주는 가게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서 한복을 빌렸어요. 한복을 입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들었고, 넓은 소매와 화려한 치마가 걸음걸이마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이제 한복을 입고 한국의 옛 모습 속에 있는 저를 상상하니 신기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과거 한국의 사람들이 이 한복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보면서 한국의 문화에 더 가까워진 듯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정원 구역이 나왔어요. 이곳에는 작은 연못과 멋진 나무들이 있었어요. 연못가에 서서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곳은 도심의 번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간마저 멈춘 듯한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우고 있었어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궁 안쪽으로 걸어가니 왕족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이 길들은 왕과 왕실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로래요. 그 자리에 서서 수백 년 전 이곳을 오갔던 사람들을 떠올리니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오갔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경복궁을 나서면서 저는 우연히 현장 학습 온 학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자 아이들은 신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곳이 한국의 뿌리임을 배운다는 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 역시 이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궁을 나와서 조금만 걸으니 근처에 북촌 한옥마을이 있었어요. 북촌은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으로 된 한옥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과거의 한국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을 안에 몇몇 한옥들은 작은 카페나 미술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전통 한옥으로 된 카페 하나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낮은 나무 탁자와 방석이 깔려 있어 참 아늑했고 갓 내린 차 향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한국의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미닫이 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고요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느끼는 평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난 이곳에서는 천천히 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자니 한국의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 방식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였죠. 카페에서 나와 다시 마을을 걸었어요. 거리엔 관광객이 많았지만 다들 조용히 이야기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며 한옥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한옥에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멋질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에서 본 한국은 현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과거의 가치와 역사를 존중하는 한국이었어요.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 만난 궁과 한옥,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닌 그들만의 정서와 혼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순간이었습니다.